한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산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도시의 불빛에서 벗어나 별을 보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우리는 오래된 민박집에 머물기로 했다. 그 집은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곳으로 그녀는 우리가 도착했을 때 따뜻한 미소와 함께 다가오셨다. 여기 머무는 동안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네. 할머니는 부엌에서 차 한 잔을 준비하며 말씀하셨다. 우리는 궁금해졌고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이 집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달걀 귀신이라네. 이 귀신은 밤마다 민박집을 돌아다니며 달걀을 찾아다닌다고 하네. 처음엔 우스갯소리로 들렸다. 도시에서 온 우리는 귀신 이야기 따위가 그다지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할머니의 진지한 얼굴은 우리를 조금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우리가 편안히 잘 수 있도록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주었다. 밤에 부엌에 가지 말고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이었다. 밤이 되어 우리는 각자 방에 들어갔다. 창밖에는 별이 총총하게 빛나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에 감탄하며 서로 사진을 찍느라 분주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자정을 넘기면서 주위는 더욱 고요해졌고 우리는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다. 한밤중에 나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다. 거친 숨소리와 강한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울리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진짜 귀신일까? 하고 생각하며 이불을 더 꼭 끌어안았다. 그때 방 문이 삐그덕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털투성이에 이상하게 생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소리를 지를 수 없었고 그저 가만히 침대 위에 얼어붙은 듯 누워 있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달걀 귀신이었다. 그의 손에는 부서지고 깨진 달걀 껍질이 들려 있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곧 바닥에 떨어진 달걀을 주워 먹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나는 손으로 눈을 비볐다. 그러나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귀신은 먹던 달걀을 놓고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나도 모르게 작은 비명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소리를 들은 귀신은 방향을 바꾸어 문 밖으로 나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말했다. 그들 중 몇 명은 내가 꾸민 이야기라고 생각했으나 부엌에 깨진 달걀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아무런 놀라움도 보이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네. 무서워할 필요 없네. 달걀 귀신은 그저 달걀을 사랑할 뿐이야. 내가 그저 마주보고 그를 받아들여주기만 하면 그도 다친다거나 해코지를 하지 않아. 결국 우리는 할머니의 말대로 더 이상 달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로도 몇 번이나 귀신이 나타났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차분히 그가 달걀을 찾고 나가기를 기다렸다. 그 경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우리 모두는 그 여름 밤을 평생 잊지 못할 이야깃거리로 간직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개 사람들 일상에서 겪은 기묘한 경험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요소를 결합해 흥미진진한 공포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서울 근교의 한 작은 마을에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괴담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관한 것인데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 그 집의 주인이 불가사의한 화재로 세상을 떠난 이후로 그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깔리면 희미한 불빛과 함께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인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청년 민수의 경험담으로 시작됩니다. 민수는 항상 이 괴담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체를 확인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내기를 걸게 됩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폐가에 가서 밤을 보내고 돌아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내기에서 지게 되면 그는 한 달 동안 친구들에게 술을 사기로 했고 민수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수는 그의 스마트폰과 손전등만을 들고 폐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외부에서 이미 으스스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은 녹슬어 삐걱거렸고 나무 바닥은 그의 발걸음에 따라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집 안을 둘러보았지만 낡고 버려진 가구들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2층 계단을 오르려고 할 때 갑자기 한기를 느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거울을 스쳤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에 희미한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급히 뒤돌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홀로 집안에서 몇 시간을 보낸 후 그는 지하실에서 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며도 내기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용기를 내어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어두컴컴하고 눅눅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하실의 가장 안쪽 벽에는 오래된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불길에 휩싸인 채 고통에 찬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그림 속 인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림 밖으로 나오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급히 지하실을 빠져나와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폐가를 나온 민수는 새벽녘에 친구들에게 돌아왔고 극도의 공포에 질려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민수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를 보며 무언가가 실제로 있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다시는 폐가 근처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밤의 악몽은 가끔 그의 꿈에 나타나곤 합니다. 그 폐가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은 전설로 남아있으며 아무도 그곳에 더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하지만 민수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허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종종 화제가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개 사람들을 오싹하게 만들면서도 손에서 놓을 수 없게 만드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는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섬뜩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어렸을 적 여름 방학 때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일어난 일이다. 할머니의 집은 깊은 산속 외딴 마을에 위치해 있었고 주민들은 모두 서로를 잘 아는 사이였다. 당시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시골의 고요한 환경을 좋아했지만 밤이 되면 어딘가 으스스함을 느끼곤 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매일 밤마다 마을 뒷산에서 정체불명의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이를 전설이나 미신쯤으로 치부했지만 마을의 젊은이들은 그 소리를 실제로 들었다며 꽤나 두려워했다. 소문이 돈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나와 사촌 동생들은 밤에 몰래 뒷산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호기심이 많았던 우리들은 랜턴과 성냥 그리고 조금의 간식을 챙겨 집을 나섰다. 달빛이 밝아서 길을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산에 오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초기의 호기심이 슬슬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식은땀이 차오르고 바람소리마저 어딘가 음산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중 우리는 멀지 않은 곳에서 정말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소리는 슬프고 애처로웠지만 그 이면에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우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오래된 무덤이 여러 개 모여 있었는데 산속 깊숙한 곳이라 그런지 방치된 것처럼 보였다. 그중 하나의 무덤 앞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무언가에 빌듯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우리가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듯 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이 뛰었고 우리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러나 그 순간 사촌 중 한 명이 실수로 나뭇가지를 밟으며 또 소리를 냈고 여자는 천천히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소리낼 수 없었고 숨조차 쉴 수가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우리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이내 휙 돌아서서 어두운 산속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얼어붙은 몸을 풀고 재빨리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그 이후로 마을에서는 그 여자의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고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별일 아니었다는 듯 그 일을 잊어갔다. 하지만 나는 매일 밤마다 그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기분이 들었다. 그 여자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몇 년 후 나는 다시 그 마을을 방문했지만 그 이후로 여자의 슬픈 흐느낌은 다시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밤의 기억은 내게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밤이 되면 나는 가끔 창밖을 내다보며 그때의 여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레 귀를 기울인다. 네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서울의 외곽 지역에 위치한 작은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학생 수도 적고 위치도 외진 곳에 있어서 평소에는 별다른 이슈가 없는 조용한 학교였다. 그러나 학교 주변에 숲이 우거져 있어 학생들 사이에서는 밤이 되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곤 했다. 그 소문의 시작은 한여름 방학의 끝자락이었다. 3학년 학생들은 졸업을 앞두고 진로와 입시, 준비 때문에 예민해 있던 시기였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던 민수라는 학생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사라져버렸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민수가 그냥 잠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민수는 학교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부모님 역시 아들을 찾지 못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됐다. 학교 전체가 술렁이게 되었고 그 사건은 학생들 사이에 여러 가지 추측과 소문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날 밤 민수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지우는 갑작스러운 불안감에 잠에서 깼다. 그가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이 스스로 켜졌고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나 좀 도와줘. 숲에서 기다릴게. 메시지는 민수의 전화번호로부터 온 것으로 보였다.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지우는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에 곧장 집을 나섰다. 지우는 두근거림을 안고 학교 뒤편의 숲길로 향했다. 깊은 밤이라 그런지 숲은 고요했고 발밑에서 들리는 자신의 발소리마저도 유난히 크게 들렸다. 숲속을 헤매던 지우는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지만 그가 있는 곳은 보이지 않았다. 지우나, 여기야.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지우는 목소리의 출처를 찾아 숲속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그러다 그가 본 것은 낡고 버려진 작은 오두막이었다. 오두막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지우는 이상한 예감에 휩싸여 오두막으로 다가갔다. 오두막 문을 열자 그 안에는 민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지훈이 알던 그 친구가 아니었다. 창백한 얼굴에 눈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며 그의 입에서는 속삭이는 듯한 소리로 지훈아, 너도 여기서 못 나가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공포에 휩싸인 지훈은 황급히 오두막을 나와 숲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뒤에서는 민수의 소리가 점점 커지며 따라왔다. 숲을 빠져나와 밝은 가로등 아래까지 달려온 지훈은 뒤를 돌아봤을 때 더 이상 민수의 모습이나 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민수의 행방을 찾기 위해 학교 주변 숲을 수색했다. 하지만 민수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학교의 오래된 기록에서 이와 비슷한 실종 사건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는 늘 그 끝을 알 수 없는 숲이 있었다. 이후로 학교 주변의 숲은 학생들에게 더욱 금기시되었고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용감한 학생들이 도전, 사마숲에 다녀오겠다고 나서곤 했지만 그중 몇몇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그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학생들이 그 숲의 금기를 어겼다가 사라진다는 소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르내리고 있다. 숲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